자, 이번 시간은 종합부동산세 관련한 쟁점 보겠습니다. 종부세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 출제 포인트는 총 3가지가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종부세 과세 객체라고 하는 게 지금 7년 동안 3문제가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주택분 종부세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공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신고납부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문제. 그래서 토지분 종부세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 포인트가 되지 않고 7년 동안 지문 1개밖에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미리 외우고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중간에 예를 들어서 종부세 세율을 물어본다 이런 소리는 다 개소리입니다. 그건 외울 수가 없어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이상하게 아무 세율이나 붙여놓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세율 이건 외우는 게 아니다. 해서 우리 취득세라든가 그다음에 재산세, 등록면허세율 이런 것은 출제 포인트. 그다음에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일정한 세율 이것도 출제 포인트. 근데 종부세에서는 세율 자체가 전혀 쟁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과세객체. 자, 이제 과세객체 얘기하려면 토지하고 주택이 중심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토지, 건축물, 주택,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선박까지 5가지가 과세객체가 되게 되는데 종부세에서 과세객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주택으로 일단 한정합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든가 항공기, 선박 등은 과세객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는 크게 이제 3가지 분류해 있었죠.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게 있었고 별도 합산, 종합 합산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종부세 과세객체는 별도 합산하고요. 그다음에 종합 합산, 합산하는 것만 어떻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 같은 경우는 소위 종부세 과세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가볼까요? 0.07% 분리과세했던 재산세 과세했던 게 농지, 임야, 목장용지, 그 다음에 0.2% 이염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이런 것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별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재산세에서 4% 세율 적용했던 게 장장장장장해서 골프장용 토지, 골프장용 건축물, 그다음에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그리고 별장. 그래서 이 종부세법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주택의 정의에 별장 자체가 애초에 포함이 안 됩니다. 주택의 정의 자체 별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세 많이 내니까 종부세는 아예 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요. 자, 우리가 별차운원이라고 해서 차고용 토지, 운전하원용 토지, 원형 보전 임야,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고 해서 부속 토지, 부속 토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이게 재산세 얘기였었고요. 그래서 별도 합산과 종합합산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별장을 제외한 주택 등에 대해서 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조문을 보게 되면 이 주택의 경우에는 6억 초과 또는 이제 9억 초과 이런 게 있거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같은 경우도 80억 초과, 전국에 있는 땅값을 합친 것이 80억을 초과하거나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 표준이 5억 초과했을 때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뭐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금액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금액 자체는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세법 법 개정되는 거 몇 개 좀 찾아보려고 국회 이제 홈페이지 가서 접속하다 보니까 어떤 미친놈들이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등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제를 좀 늘리자 요렇게 이제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이 있었어요. 그 새끼들 다 나쁜 새끼들입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은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은 일반 개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전국에 80억 이상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국에 몇 명이나 될 것이며 다 법인이거든요. 자,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도 다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법을 갖고 했는데 그 땅이 소수당이라서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하고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고 주택도 별장을 제외하면 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재산세 파트는 미리 알고 들어가시게 되면 첫 번째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자, 주택분 종부세를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토지분 종부세는 의미 없고요.
바로 주택분 종부세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원래 이제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초과했을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별 의미는 없고요. 이게 1세대 1주택이면 9억 초과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갖고 종부세를 내는 분은 실제로 한 15억 이 정도 10억에서 15억 정도 가치를 갖고 있는 분이나 종부세를 낼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다 치고 과세 표준 6억 빼고 공정시장가액별 90%.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와. 전혀 포인트가 안 돼. 틀리든 맞든 답이 안 돼. 그리고 이 퍼센트가 작년에는 85%고 올해는 90%고 내년에는 95%가 되고 내후년에는 100%까지 점점 이게 결국 이제 과세 표준을 올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좀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고 말고 이건 전혀 별개 문제로 종부세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정책을 발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올리는 거. 여기까지 다 쓸데없는 소리야. 세율 6단계 초과 누진세율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자, 주택분 종부세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제라고 하는 거, 공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정한 세액이 계산이 됐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부터가 출제 하나하나가 다 출제 포인트야. 공제가 3개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연령별 공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유기간별 공제라고 하는 거, 이렇게 3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거야. 자,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으면 적용된 후에 그 재산세액이라는 것을 기본 공제액으로 빼주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율 가감 조정을 했을 때 그때 가감 조정된 재산세액을 얻어다 빼주게 된다. 뭔 소리냐면 이중과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미 재산세가 한번 부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과된 재산세액을 얻어다 빼주게 된다. 근데 우리가 재산세액을 결정을 할 때 과세표준 뭐 있어? 시칠, 시륙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 재산세 과세표준 뭐가 된다? 시칠, 시륙. 토지 건물은 시칠이었었고 그 다음에 주택은 시륙이라고 해서 일정한 과세표준 등이 정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액이 확정이 되잖아요. 근데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지자체장은 50% 범주 내에서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50% 감액을 했다 라고 해서 재산세액이 부과가 됐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감액이 됐으면 실제 종부세를 부과할 때도 실제 부과가 됐던 그 세액, 감액된 그 세액을 어떻다? 기본 공제액으로 빼주게 된다. 또는 이제 세부담 상한 꼭 외워달라고 해요. 주택이 1.05, 1.1, 1.3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해서 자, 3억 이하가 되면 1.05, 3억 초과 6억 이하가 되면 1.1배, 그 다음에 이제 6억 초과가 되면 자, 1.3배까지 어떻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을 받게 된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야 될 세액이 자 얼마가 되는데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서 자 만약에 150만 원 내야 한다 하십시다. 한데 재산세액을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서 130을 부과를 받았다. 그러면 이 세액을 얻었다. 부자 빼주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 공제에서는 핵심 이슈가 뭐냐면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을 얻어다 빼주게 된다. 해서 세율의 가감 조정이 있어서 정해진 재산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빼주게 될 것이고 또 세부담 상한을 적용을 받았다라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서 실제 부과된 세액이라는 것을 얻어다 빼주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굳이 개념을 해석하면 뭐라고요?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을 얻어다 바로 기본 공제로서 빼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은 경우의 수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있었고요. 세율의 50% 범주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을 통해서 역시 확정된 재산세액이 있게 되겠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종부세를 얘기하려면 재산세에 관한 개념이 이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본 공제 한번 출제 포인트를 삼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 공제에서 자 10%, 20%, 30% 이렇게 가십시다.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수요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 일정한 종부세액이 산출이 됐습니다. 자 그럼 산출세액에서 자 이 사람의 연령에 따라서 어떻다 또 일정한 비율. 만약에 종부세를 500을 내게 이렇게 세액이 확정이 됐다. 근데 이번에 60세 이상이다. 그래서 60세, 65세, 70세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10%, 20%, 30%. 그럼 500만 원에 이 사람이 70세 이상이 된다 그러면 355에서 150만 원을 얻었다. 연령별 공제라고 해서 빼주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그래서 연령별 공제는 10%, 20%, 30%고요. 그 나이는 60세, 65세, 70세 이렇게 세 개 구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보유 기간별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역시 1세대 1주택자라고 전제를 하고 있고요. 자 5년, 10년, 15년 이렇게 하는 거죠. 5년 이상 10년 미만이 되면 자 20%, 그다음에 10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되면 40%, 그 다음에 15년 이상이 되면 얼마? 50%라고 해서 245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중복공제기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얼핏 계산해 보면 1세대 1주택자 70세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 되게 되면 합이 얼마? 80%까지 공제를 받을 것 같은데 중복공제를 받을 때 한도라고 해서 얼마? 70%까지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주택권 종부세 나머지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공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액 이만큼은 어떻다? 종부세액에서 빼주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자라고 전제를 하고요. 60세 이상 등이 되면 그 연세에 따라서 연령별 공제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순서는 10%, 20%, 30%. 그 다음에 보유기간 5년 이상이 되게 되면 5조 245라고 해서 자 이렇게 지금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적용을 받아서 그만큼 빼주게 된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면 이런 식이죠. 만약에 70세 이상이시고요. 보유 기간 15년 1세대 1주택자 그러면 종부세를 내야 된다고 전제했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 70%까지는 어떻다? 종부세를 감면시켜 준다. 이런 것이 공제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부담 상한 얘기가 있는데 세부담 상한 얘기는 시험이 내릴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주택의 숫자에 따라서 복잡한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진짜 간단한 주제가 돼버리는 거야. 나머지 지문이 시험에 뜨고 안 뜨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답을 구성을 할 때는 기본 공제, 그 다음에 연령별 공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유기간별 공제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택권 종부세 관련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 보셨고요. 나머지는 나와도 전혀 답 아니야. 무조건 주택권 종부세 나오게 되면 뭐로 가자? 바로 공제라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 물론 이제 부가징수라는 개념과 같이 연계해서 출제를 할 수도 있긴 할 텐데 일단 주택권 종부세에서는 나머지 다 세율이 뭐니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뭐만 생각하자? 공제라는 개념. 왜? 당군이 나라 만들고 이것만 내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변수들이 많아서 쉽게 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이걸 만약에 이걸 출제를 했다고 하면 쳐봐요. 환장하는 거지. 어떻게 세율을 외우고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6억 또는 이제 제가 1세대 1주택자는 9억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너무 복잡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출제 기술상 불가능하고 그저 공제라고 하는 것이 논의 포인트. 자, 이렇게 해서 공제 보셨고요. 세 번째 출제 포인트 가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가징수라는 주제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데 자 먼저 보통징수 얘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우리 부동산 학교는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주제 보유 단계에서 내는 국세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종부세가 되게 된다. 그래서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그다음에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라는 개념 이걸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외워두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응용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봤었고요.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가장 중심이 재산세하고요. 종부세가 중심이 됐던 것이고 그중에서 재산세로 유산세금이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개념이 있었다. 그 외 특이한 개념 작년 문제 구성이 됐던 것이 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를 놓거나 했을 때 오늘 뒤에서 논의하게 될 종합소득세라든가 지방소득세 이것도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은 양도 단계에서 보유하는 세금이다 해서 다시 돌아와서 자,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국세 일종이 되게 될 것이고요.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고요. 세금을 내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보통 징수의 방법에 따르게 된다 해서 재산세도 납기기 시 5일 전까지 고지하게 돼 있었던 주제였었고요. 그래서 자, 보통 징수 원칙이다. 자, 자세히 보지 마시고 12월 15일까지 어떻다?
납기가 정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 취득세는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60일 내에 어떻다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요.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을 하기까지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매년 6월 1일 날 결정이 되는데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 7월 31일까지 납기가 정해져 있었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 30일까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반인데 20만 원 이하가 되면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게 납기의 문제였어. 자, 종부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이 납세 의무가 되게 된다. 근데 납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12월 15일까지 어떻다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12월 15일까지 어떻다 납기가 정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논의하게 될 게 자, 예외 항목 나오죠.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아무래도 예외. 자, 요건 보통 징수도 한번 답이 됐던 주제고요. 그다음에 예, 신고 납부가 출제 포인트가 됐었죠. 근데 우리 신고 납부 얘기하게 되면 항상 가산세라는 개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십시다.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거 100분의 20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었죠. 무신고 가산세 얼마? 100분의 20. 근데 사기 등이 매개가 되게 되면 100분의 40. 그리고 가산세는 어떻다?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게 총론 얘기였었고 취득세에서는 중가산세라고 해서 미신고 전매기준 100분의 80 이걸 더해서 취득세로 부과를 하게 된다. 장부 미보존에 있어서는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고요. 등록면에서도 중요한 포인트였었죠. 원래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 납부만 하게 되면 어떻다? 바로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등은 어떻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산세는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죠. 보통 징수니까. 근데 종부세에서도 또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요. 자, 이 국가에서 부과하는 그 세금 용지를 무시해 버리고 자신이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게 납기 역시 12월 15일까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문제였나요? 쟁점을 이렇게 삼아냈었죠. 이 종부세를 자, 신고 납부를 선택한 사람이 아주 작게 세금을 신고했다. 그러면 이건 과소 신고 가산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주로 무신고 가산세를 갖고 논의를 했는데 신고 납부할 때 적게 신고하면 당연히 좋다. 과소 신고 가산세. 그래서 이 파트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제에서 파생되는 주제가 뭐라고요? 과소 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료에는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P2 화면 다 정리를 못했는데 과소 신고 가산세 이런 게 나올 테고요. 나중에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 가게 되면 신고 납부할 때 역시 무신고 예정신고 납부 등을 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문제가 되게 된다 해서 하여튼 가산세 보통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돌리다 보면 또 다 압니다. 해서 그 정도가 되고 납세제는 주소지라고 하는 거 실수하면 안 돼요 해서 지금 지방세는 뭐가 돼요? 자, 지자체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게 될까? 이거 국세니까 주소지가 다 납세제가 된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도 납세제는 주소지가 되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 공부했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 납세제가 되게 된다. 자, 분납이라고 하는 거 재산세 파트에서 이렇게 갔었죠. 자, 250을 초과할 때 2개월의 범주에서 분납할 수 있다. 그러면서 했던 소리가 250초가 500 이하가 되게 되면 250을 초과하는 금액이 돼서 분납할 수 있다. 자, 한편 500초가 납부세액의 50%까지 다 분납할 수 있다. 다만 얘는 재산세가 2개월인데 비해서 얘는 6개월. 별로 쟁점 안 됩니다. 출제위원들이 추잡스럽게 이런 걸 갖고 구성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분납 얘기가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 보통 징수의 대상이 되는 데서 주로 이제 분납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분납하는 기간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이런 것들 큰 의미 없어. 자, 근데 나중에 분납에서 출제 포인트는 양도소득세라는 주제.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가 되면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분납할 수 있다. 2개월 내. 2,000만 원 초과하면 납부할세액의 50%까지 다 분납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물납에 관한 주제. 다시 재산세에서 물납이라고 하는 거 1,000만 원 초과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요거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지? 지금 이제 그 부동산의 시가를 어떻다? 바로 물납의 가액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분납이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 안 되고요. 물납제도는 폐지가 됐다. 물납을 다루고 있는 건 어디에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바로 재산세에서만 물납이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재산세 물납 허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 납기를 좀 어겼다. 물납 허가가 좀 이렇게 늦게 허가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소위 신고 불성실 가산세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끝이에요. 그래서 종부세는 총 3가지 쟁점을 가지고 구성합니다. 다시 갑시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차운원이라고 하는 거,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 부속 토지, 보속 토지 이런 것들이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별장을 제한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물론 이제 아까 금액이 있었어. 토지부는 별도 합산은 80억이고 종합 합산은 5억 초과인데 이런 것들은 포인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얘는 얘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건물이라든가 항공 이런 걸 확확 집어넣게 된다고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별도 합산하고 종합 합산하고 주택 요것만 어떻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슈. 주택분 자, 종부세에서 논의 쟁점은 공제라고 해서 기본 공제라고 하는 거, 자, 실제 부과된 재산세. 그래서 만약에 세율의 가감 조정을 받았으면 가감 조정된 후에 그 재산세액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 공제에서 빼주게 될 테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다면 세부담 상한 적용된 후에 재산세액을 어떻다? 기본 공제에서 빼주게 된다. 60세 이상 5년 이상. 그래서 60세, 65세, 70세 10%, 20%, 30%, 5년 이상, 5년, 10년, 15년에서 2, 4, 5라고 해서 토탈 하면 최대 80%까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중복 공제는 얼마? 100분의 70까지만 가능하다. 끝났어요. 나머지 얘기 쫓아가시면 안 돼. 주택분 종부세 얘기할 때는 항상 공제 아니면 뒤에서 설명드렸던 징수 등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쟁점을 삼는다. 그래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12월, 15월까지 내야 되는 자, 세금으로서 보통 징수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근데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신고 납부를 선택했을 때 너무 작게 신고하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될다. 납세지 이런 것도 유치한 거지만 실수하면 안 돼.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그래서 분납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종부세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 갔다가 이제 종합소득세 이해봅니다.